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출고식이 다음 달 초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 측의 행사 참석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청 서용원 대변인은 오늘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행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인도네시아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참석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14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 마르수디 외교부 장관과 통합군 사령관, 공군 참모총장 등에게 KEFX 출고식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EFX 총사업비의 약 20%에 해당하는 1조 7,338억 원을 개발 단계별 분담하는 방식으로 공동 개발에 참여했지만 경제난 등을 이유로 6,044억 원을 연체했고 한국에 파견된 기술진 114명을 철수시킨 뒤 재파견하지 않았습니다. 방산업계는 인도네시아가 이번 행사에 정부나 군 고위 인사들을 파견하면 연체 중인 KEFX 개발 분담금 를 비롯한 사업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EF-21 보람의 출고식 CNN 상당한 수출 잠재력 가져. 미국 CNN 방송이 9일 한국의 4.5세대급으로 평가받는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EF-21 보라매를 선보이며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CNN은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 항공 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0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KEF-1은 미국이 외국에 판매하는 F-35보다 가격이 훨씬 낮은 것으로 예상되기에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CNN은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 편집장인 에이브러햄 에이트가 지난해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에서 KEF-21이 미국산 3세대 전투기 F-4, F-5를 대체할 것이며 생산량이 늘어나면 한국의 4세대 전투기 F-16, F-15K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한 글을 소개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 시간 9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고정입동에서 KE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을 했고 한국이 2026년부터 시작해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과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유럽 컨소시엄으로 항공전자 및 레이더 능력이 뛰어난 4세대 이상의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은 한국이 8번째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직전 5년보다 210% 증가했으며 세계 시장 점유율은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주연 인턴 기자. 3. 100년 전 광복군의 꿈 현실됐다. 첫 국산 전투기 KEF-21 출고.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에서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첫 국산 전투기 출고식이 열렸다. 임시정부 시절인 1920년 첫 비행장교를 배출하면서 국산 전투기로 영공을 지키겠다는 꿈을 꾼 뒤 100여 년 만이다. 한국은 이번 전투기 개발로 세계에서 13번째로 자체 전투기 생산국 반열에 올랐다. 4.5세대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은 미국, 중국, 일본 등에 이은 8번째가 된다. 출고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00여 년 전 임시정부는 광복군의 공군 창설 꿈을 가졌다며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지키자는 선조들의 꿈을 오늘 우리가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첫 국산 전투기의 제식명은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 전투기라는 뜻에서 KEF-21이라고 정했다. 공군에선 전투기 제식명은 F로 시작하는데 국내에서 제조한 경우
K를 덧붙인다. 공군을 상징하는 보람의 명칭도 붙었다. 공군은 미래 자주국방을 위해 힘차게 비상하는 한국형 전투기라고 설명했다. KF-21 보람에는 음속의 1.8배에 달하는 비행속도, 7.7톤의 무장 탑재력으로 전천 후 기동성과 전투 능력이 가능하다. 개발 과정에 얻은 최첨단 기술은 KF-16, F-15K 등 기존 공군 전투기에 적용해 성능을 올릴 수도 있다. 이번 전투기 개발을 계기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의 기반도 마련했다.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을 천명한 이래 20년 만에 1호기를 출고하게 된 것이다. 2010년 4월 국내 개발을 결정한 뒤 2015년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섰다. 지난해 8월 시뮬레이션 비행에 성공한 뒤 9월부터 총 26만여 개의 부품 조립을 시작했다. 이날 출고식을 가졌지만 당장 임무에 투입하는 건 아니다. 올해는 지상시험을 시작하고 내년이 2022년 첫 시험 비행에 나선다. 이후 2026년까지 시험 평가를 이어간 뒤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KF-21 전투기 120대를 개발, 생산하는 데 총 18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불리는 배경이다. 개발 비용은 총 8조 8천억 원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를 비롯한 국내 방산업체가 협력한 결과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 비용의 20%를 부담하면서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이날 출고식에 참석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축하 영상을 보내왔다. 개발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방사청은 2014년 F-35E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미국 측으로부터 전투기 관련 기술을 넘겨받기로 합의했다. 미 정부가 돌연 절충교역 약속을 뒤집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키로 했던 25개 핵심 기술 중 AESA 레이더, IRST, EOTGP, 전자파 방해장비 등 가장 중요한 4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 결국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국내 개발을 결정했지만 당시만 해도 개발 능력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개발 역량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AESA 레이더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 5개국에서만 개발에 성공했다. ADD 관계자는 미 F-35E 전투기에 탑재된 AESA 레이더와 성능이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KF-21 보람에는 진정한 자주국방의 상징이다. 주요 장비 등 전체 국산화 비율은 65%에 이른다. 앞으로 국산화 가능한 부품을 추가로 발굴해 확대할 계획이다. 국산 유도무기 개발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지금까지 국산 미사일을 개발해도 해외에서 도입한 전투기에는 장착하는 게 까다로웠다. 해외 항공기 제조사의 허락과 기술 조율이 필요해서다.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전투기 개발에 700여 개의 국내 업체가 참여했고 1만 2천여 개의 일자리가 생겼다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면 일자리 10만 개가 추가로 생기고 5조 9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수요다. 공군이 운영할 120여 대만 갖고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정부는 처음부터 국제 공동개발로 추진키로 하고 동남아시아 방산 수출 교두보인 인도네시아를 전략적인 개발 파트너로 삼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낸 돈은 착수금을 포함해 2,200억 원뿐이다. 인도네시아는 2년 전부터 재정 악화를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완전히 중단해 현재 연체금만 6천억 원을 넘어섰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축하 영상을 보내고 국방장관이 출고식에 참석했지만 인도네시아가 밀린 분담금을 내겠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는 않았다며 아직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가 KF-21 보람의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된다면 정부 예산으로 메울 수는 있겠지만 수출 분위기에는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게 방산업계의 전망이다. 4. 문 대통령,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X 출고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KF-X CJ-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제작한 전투기의 첫 출고를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30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공장에서 열린 출고식에 참석했다. KF-X는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술진 주도로 개발한 전투기다. 타국의 4.5세대 전투기 탑재 장비 성능에 필적하는 능동전자주사 레이더, 탐색 추적 장치,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장비 등 4대 항공전자장비와 기타 핵심 장비들을 국산화했다. 향후 최종 시험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된다.